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사실상 코인 시장에 많은 자금이 일단 들어와 있다. 많은 자금이 들어와 있는데 왜 비트코인은 그만큼 많이 떨어졌을까? 그게 의문이 좀 가죠. 그만큼 코인 시장에 알트코인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자금이 다 쪼개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그런 가격 흐름이 엄청나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만큼의 자금밖에 빠지지 않았다. 그러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은 어제는 66B 이상 상승했다가 오늘은 살짝 밑으로 떨어져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상 갭 상승으로 해서 66B 이상을 계속 이렇게 껑충껑충 오지 않으면 자금은 현재 이 구간에서 정체되어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속 밀어서 올리고 있다고 보여지니까 66B 이상에서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USDT로 자금이 일단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은 가격 방어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가격 방어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USDC도 자금이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왔고 22년에 이만큼 자금이 빠졌습니다. USDT에서도 이만큼 빠진 만큼 얘도 이만큼 빠진 거죠. 올렸다 쭉 빠지고 지금 밀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44.807B 이상 상승을 해서 갭 상승이 나와가지고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USDC로 들어온 자금이 코인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기 위해서는 47B 이상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4.807B 이상 상승을 한다고 해서 현재 코인 시장이 크게 또 상승으로 간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일단 발판을 마련하고 가격 방어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들어오는 이 자금은 언제든지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단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44.807B 이상 갭 상승을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자금의 흐름이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USDT로 들어온 자금과 더불어 코인 시장의 가격 방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BTC 도미넌스는 거의 최하단 부위에 있죠. 최하단 부위에 있고요. 42.07 이 부분에 1년에 해당되는 매물대 구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물대 구간이 지금 2년 동안에 걸쳐서 생겼고요. 그 다음에 55.01은 3년에 걸쳐서 매물대 구간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이 구간이 중요하다는 얘기겠고요. 만약에 올해에 BTC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 55.01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만큼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많은 고통이 따르겠죠. 만약에 USDT나 USDC로 자금이 들어와요. 갭 상승으로 해서 계속 자금이 들어와. 그러면서 BTC 도미넌스가 계속 상승을 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BTC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집중이 되는 거잖아요. BTC 쪽으로 자금이 집중이 됨으로써 알트코인이 상승하지 못하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USDT나 USDC로 자금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그 역할이 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비트코인 쪽으로 계속 자금이 집중되고 자금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일단 비트코인은 큰 상승을 이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상승 이후에 비트코인이 어느 지점에서 행보를 이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집중이 되면서 BTC 도미넌스는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고통을 겪을 것인가, 고통을 좀 덜 겪을 것인가, 그거는 내가 어느 코인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누구 투자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가장 먼저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러면 코인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고, 하락을 했다가 이제 행보하는 모습을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이 행보가 지속되면서 상승세로 갈지 아니면 행보하는 척 하다가 다시 떨어질지는 좀 더 두고는 봐야 되겠지만, 현재 이럴 때 나는 어느 쪽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이어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BTC 도미넌스는 큰 흐름으로 봤을 때 42.07과 그 다음에 55.01, 여기가 가장 크다는 얘기입니다. BTC 도미넌스로 알 수 있는 것은 자금의 흐름밖에 없기 때문에 USDT 도미넌스의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USDT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일봉에서의 현재 캔들이 상승 캔들인지 하락 캔들인지만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상승 캔들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거죠. 그래서 1월 5일 날의 흐름에서 이 밑으로 내려올지, 여기를 신고가 ATH를 갱신을 하게 될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BTC USDT 12달봉입니다. 1년 차트고요. 1년 차트에서 하얀색 점이 있죠. 하얀색 점이 크게 이제 생겼습니다. 이 하얀색 점이 생긴다는 얘기는 전 캔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새롭게 평선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새로운 매물대 구간이 됐다. 매물대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542.4 이 지점이 바이낸스 BTC USDT 차트에서는 중요한 매물대 구간이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16,542를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 행보를 하면서 상승의 힘을 비축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로그 차트를 보게 되면 두 개의 매물대 구간으로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거의 3등분 돼서 이렇게 딱 보여집니다. 이 차트에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알 수 있는 거는 이 매물대 밖에 없고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을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에 입자가 적혀 있는 거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흘러가는 이렇게 흐름에서 맞춘 거고요. 이쪽은 상승의 흐름에서 맞춰서 나온 피보나치 비율값입니다. 그러한 비율값으로 봤을 때 중요한 위치가 여기라는 얘기죠. 28K에서 29K가 현재로서는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47K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신고가를 갱신하기 위한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2달봉에서 가장 중요하게 표현되어 있는,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매물대 구간에서 일단은 지지받는 모습이고요. 15.4K서부터 16.5K 요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상승을 하질 못하게 되면 이 근처에서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 하이키나시 몸통 지표가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까지 여기서 행보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20K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는 게 좋겠다. 지금 월봉에서 보게 되면 스토캐스틱 RSI가 바닥에서 달라붙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00을 터치하면서 하락 강도가 엄청나게 세다. 하락 강도가 엄청나게 센데 하락을 별로 안 했네. 그러면 여기서 행보를 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 스토캐스틱 RSI가 상승하기 시작해서 아메도 구간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여기서 행보를 하게 되면 큰 상승세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 큰 상승세가 과연 진짜 상승세로 이어질지 아니면 그냥 반등에 그칠지는 여기 보시면 MS 시그널선이 이렇게 내려오게 될 겁니다. 이 MS 시그널선을 터치를 하고 이 MS 시그널선을 돌파할 수 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터치만 하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까지 내려오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주봉이 그런대로 중장기적으로 좀 볼만한 차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 전략을 만들 때 중장기적으로 가장 많이 참조하는 차트가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의 움직임이 현재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이 코인을 끌고 가게 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가 이 주봉 차트를 보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봉 차트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HA 로우선이 요 위에서 지나가고 있죠. 17,880 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17,880까지 상승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전에는 중장기적으로는 거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위치에 있다. 그렇게 의미가 되는 겁니다. 12달봉에서 생긴 매물대 구간에서 일단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지지를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는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죠. 스토캐스틱 RSI가 중간 지점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 강도가 세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승 강도가 세지고 있는데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다. 그만큼 찍어 누르는 세력이 있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 누르고 있을 때 지지를 받게 되는지 저항을 받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이 현재 이 지점이기 때문에 16,540이기 때문에 16,542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봐야 되겠다. 만약에 지지를 받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세로 이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얘가 상승 강도가 세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아 상승을 못하고 그냥 여기서 계속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어. 그러면 얘가 과매수 구간에서 하락을 한다던가 아니면 과매수 구간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추가적인 가능성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지지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 지점 16,542 지점을 자꾸 깨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자꾸 밑으로 내려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얘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같이 밀려서 내려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냥 버텨. 계속해서 버텨.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매도세를 다 방어를 하고 상승세로 전환하게 된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락 채널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이 하락 채널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나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하락 채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맞고 다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락 채널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거래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라는 거를 그냥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가능하냐를 또 봐야 되겠죠. 단기적으로도 거래하기가 사실상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거래하기 좋은 위치는 HA 로우선 16,590 이상에서 지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다. 근데 지금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거래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한 위치입니다. 다만 중요한 매물대 구간 위에서 일단 지지는 받고 있다. 단기적으로 거래하기가 좀 좋지는 않지만 일단 공격적인 매수는 가능해졌다.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이 위치 16,542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적인 매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뭐 여기서는 살짝 이렇게 깨지긴 했지만 일단 지지를 거의 받고 있다. 여기서. 그러면 16,590 이상에서 지지를 받아야 일단 단기적으로 거래가 가능한데 장기적으로 중요한 지점이 16,542에 있으니까 얘가 이 근처에 와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일 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얘가 가격을 상승을 했을 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가격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일단 먹을 수 있는 환경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구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11월 27일부터 하락세에서 행보세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행보세로 바뀌면서 새로운 연도가 시작하면서 여기서 또다시 매물대 구간이 생겼습니다. 매물대 구간이 생기면서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16,428 이 위에서 일단 지지를 받게 되면 새로운 흐름은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우리가 좀 긴 목표로 봤을 때는 이 하락 추세선을 넘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하락
추세선을 넘을 수 있는지를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지지를 받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우리가 또 단기적으로의 목표는 요겁니다. MS 시그널선을 넘을 수 있는가. MS 시그널선을 넘어야 단기 상승세로 전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428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되면은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6,428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 구간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14.8K를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따르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코인에 대한 손절이 이루어져야 되는 지점이다 라는 겁니다. 무기한 선물 차트에서도 보게 되면 이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 롱으로 진입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상승하는 척 하다가 여기를 다시 터치하고 지금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거래하기가 쉽지 않은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를 만약에 뚫고 올라가게 되면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거래를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아이디어 차트에서 여기하고 여기에서는 거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갈림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행보를 많이 했죠. 여기서 많이 행보했지만 여기서 지지를 받았죠. 지지를 받고 얘가 깨졌고 그래서 내려왔다가 이제 바로 올라가는 모습. 여기서 많이 지지받고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움직이는 이제 갈림길의 그러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다. 여기를 돌파를 해야 크게 보게 되면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야 상승세로 완전히 진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L2 롱으로 진입할 때는 여기서 돌파를 해야 올라가는 게 낫다. 근데 저는 공격적인 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공격적인 매수를 했어요. 떨어졌다가 여기를 돌파를 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매수를 했다가 얘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진입가에 거래 종료를 해놓고 다시 떨어졌을 때 다시 사고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공격적인 매수는 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손절을 하면서 삭김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서 떨어졌다가 상승했을 때 이제 롱으로 갔을 때라는 거고요. 이제 하락을 하려면 이제 더 떨어졌어요. 이제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내려와야 하락인데 얘는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게 올라가니까 상승의 흐름 아닙니까? 1차 매도는 하고 일단 내려왔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봉의 M 시그널선 밑에 있기 때문에 숏을 위주로 포지션을 잡아야 되지만 사실상 그러지도 못하는 입장이죠. 행보 구간 근처에서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로도 돌파를 못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도 돌파를 못하고 다 돌파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일할 때는 가능하면 그냥 나는 손절하기 싫다. 거래 종료하는 것도 싫다 하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거래 안 하는 게 좋아요. 여기 L2 부분이라고 돼 있는 이 구간에서 벗어났을 때 롱으로 잡고 그 다음에 16,422로 떨어져서 하락할 때 여기서 숏 잡고 이 구간에서는 거래를 안 하시는 게 낫고요. 가장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될 구간은 여기다는 거죠. 여기서는 아예 거래를 할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낫다. 이제 그겁니다. 여기를 지지를 받고 상승하게 되면 1월 22일부터 1월 30일 요 구간에 이 위로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떨어진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2023년에서는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알트코인을 거래하고 싶어. 그러면 뭐를 봐야 되겠어요? BTC 도미넌스를 봐야 됩니다. BTC 도미넌스를 봐서 오늘이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까 알트코인은 그만큼 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알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그냥 다 나와 있어요. USDT 도미넌스와 BTC 도미넌스만 보게 되면 내가 뭐를 지금 거래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2023년에 우리의 주 목표는 뭐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코인 개수를 최대한 많이 늘리는 겁니다.
네,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가능하면 내일 아침에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